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역사 과목의 내신을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단원은요,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 문화권, 서아시아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념 다지기를 보기 앞서서요, 먼저 이 단원 상당히 또 역시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슬람 제국의 그 시대 흐름부터 먼저 간단히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공동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 사후에 그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칼리프라고 하는 지도자를 뽑아서 4명에 걸친 그 4대에 걸친 칼리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쭉 칼리프 지위가 세습이 되는 왕조 시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왕조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이렇게 딱 이번 단원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공동체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 뼈대만 먼저 잡고 이 뼈대에 맞춰가지고 각각 살을 붙이면서 구별할 거 구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OX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네, 먼저 OX 문제 1번입니다. 맨 처음은 역시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또 확산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거, 그 앞전에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일단 분열이 됐고요. 그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으로 쭉 발전하면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잔팀 제국하고 사선왕조 페르시아, 네, 역시 낯익은 이름이죠. 사선왕조 페르시아 대립으로, 자, 메카, 메디나가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였다고 하는 건데, 이제 메카, 메디나 이 부분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이죠. 자, 일단 답은, 결과적으로 5가 맞는데요. 그 배경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비잔티움하고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쭉 같이 나란히 나라를 이어가면서 서로 동서교역을 했는데, 동서교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이 동서교역로가 단절이 돼버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잔팀 쪽하고 서아시아 지역하고 동서교역로가 단절되다 보니까 새로운 교역로를 찾아야죠. 그래서 새로운 교역로를 찾은 것이 이제 뭐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쪽, 즉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도 서쪽에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메카하고 메디나가 무역 중심지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 2번입니다. 7세기 초. 자, 7세기 초 하면은 600년대 초반입니다. 600년대 초반에 무함마드는 유일신 알라, 바로 이슬람교가 섬기는 유일신이 알라입니다. 알라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강조한 이슬람교 정립했다 맞고요. 3번입니다. 이슬람교는 신분 차별을 옹호하자. 옹호할 리가 없죠. 항상 새로운 종교가 사람들한테 많이 환영을 받으려면 앞에 불교도 그랬지만 평등을 강조해야 됩니다. 네. 이슬람교는 평등이 기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차별 옹호했다 틀렸고요. 특히 하여튼 그 교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메카 귀족들의 처음에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로 그렇게 같이 신도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헤지라 그런 것까지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4번입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이자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칼리프라고 불렀다. 즉 칼리프라고 하는 것이 그 동양으로 말하자면 뭐 신정 정치 그런 거죠. 뭐 정치하고 종교 지도자 같이 겸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슬람 세계에서는 황제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그런 표현 쓰지 않고 이렇게 칼리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3번 X고요. 네. 네, 5번입니다. 순위파 세력을 이용해 아바스 가문이 아바스 왕조를 열었다. 자, 아바스 가문이 아바스 왕조를 연 것까지는 맞는데요. 이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일단 이슬람교의 양대 계파가 있죠. 하나가 순위파고 하나가 시아파입니다. 하나가 시아파. 자, 그런데 일단 순위파가 다수입니다. 네, 순위파가 다수파고요. 시아파가 소수파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그 차이점은 그 시아파는 4대 칼리프까지가 정통 칼리프 시대고, 이제 그 후부터 우마이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4대 칼리프 알리는 또 무함마드의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리의 혈통만이, 즉, 무함마드 가족의 혈통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 일단 시아파고요. 소수파고, 그 다음에 순위파 다수파는 꼭 알리의 혈통, 무함마드 혈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무함마드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칼리프가 될 수 있다. 그런 파가 순위파였습니다. 순위파가 다수파입니다. 근데 일단 우마이야 왕조 때는 이렇게 순위파 말고 소수파 시아파가 좀 약간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스 강문은 그렇게 차별받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아바스 가문이 아바스 왕조를 열 때 일단 소수파로 좀 차별을 받고 있던 시아파 세력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순위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앞전에 우마이야 왕조는 전복지
백성들을 많이 차별했기 때문에 또 차별받는 피정복지 사람들, 주로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아바스 왕조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부분 맞는데 앞에 부분이 틀린 거죠. 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소수파, 시아파 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이슬람교는 쿠란, 네, 경전 이름이 쿠란이죠. 쿠란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 이게 틀렸죠. 이슬람교 쿠란은요, 다른 언어로 번역이 금지됐습니다. 번역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랍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 문화권이 아랍어가 공용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슬람교가 여러 나라로 전파하면서 교제를 확장한 것은 맞는데 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네, 번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랍어가 공용어가 된 거죠. 네, 항상 이런 생소한 지역일수록 인과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쉽게 또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의학, 수학, 화학 등 자연과학 발달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또 근대 유럽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짝짓기 문제 갑니다. 근데 먼저 짝짓기 문제인데 이것도 1, 2, 3번 차례대로 볼 것이 아니고 먼저 있던 왕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가 후 우마이야 왕조보다 먼저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마이야 왕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아바스 왕조고, 그 다음에 후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 수도는요, 다마스쿠스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수도는 바그다드, 네, 그 유명한 이라크 수도죠. 그 다음 후 우마이야 왕조 수도는, 후 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그 반도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세워졌습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코르도바입니다. 코르도바.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역시 짝짓기 문제인데 우마이야 왕조가 먼저니까 우마이야 왕조부터 보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는요, 일단 좀 차별을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랍인 중심 정책을 폈죠. 이 우마이야 왕조를 세운 사람부터가 아마 이 우마이야 가문이 아랍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랍인 중심 정책을 펴서 좀 피정복민, 이거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뭐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든지 관직 진출을 한다든지 그런 차별 정책을 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봤지만 시아파라든지 뭐 페르시아 사람들, 피정복지 사람들이 많이 또 반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아바스 왕조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는 그런 종전에 우마이야 왕조가 실시했던 세금 제도 그런 차별을 폐지하는 그런 딱 논리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답형 문제입니다. 무함마드와 신자들이 메카에서,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from to,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 이 사건 보고 헤지라라고 하죠. 헤지라. 네, 헤지라가 있었던 해는 바로 이 해가 622년입니다. 연도 요즘 좋습니다. 622년은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었다. 마치 크리스트교가 탄생한 해를 기원 0년, 1년으로 그렇게 쭉 해서 서기가 됐듯이 이렇게 622년부터 그 헤지라부터 해서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유일신으로 섬기는 신은 알라신이죠. 알라신. 그리고 12번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 거, 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얘기 나오면 일단 무함마드 사후입니다. 네, 무함마드가 돌아가신 이후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이제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바로 유명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앞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 부분 할 때요, 고대 왕국 할 때 그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7세기 무렵에 이슬람 제국한테 멸망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이슬람 제국이 어느 나라일까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그 시대가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7세기 중반에 정통 칼리프 시대일 때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의해서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혹시 헷갈리면 안 될 거예요. 물론 다음 단원에서 비잔팀 제국 나오지만 그 비잔팀 제국은요, 뭐 7세기뿐만이 아니고 쭉 1400년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정통 칼리프 시대에 비잔틴 제국까지 멸망시킨 것은 아니고 비잔틴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세력이 강했다는 정도죠. 네, 멸망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13번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무슨 전투자? 앞단원에 나왔습니다. 당나라가 계속 동돌골, 서돌골 지역까지 걸쳐서 쭉 서쪽으로 진출하다가 이렇게 아바스 왕조하고 충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거였죠. 탈라스 전투. 네. 그래서 탈라스 전투가 751년입니다. 8세기 중반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그 앞단원에서는 당나라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패했다고 하는 것이고, 요 단원에서는 아바스 왕조 입장에서 보니까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지역에 승리했으니까 이렇게
승리한 이후에 비당길을 통해서 동서 교육을 주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는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14번입니다. 이슬람교 경전 이름 아까 계속 나오지만 쿠란입니다. 쿠란은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뭐 그래서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 절을 해야 되고 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음식 먹지 않는 라마단 그런 기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좀 이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슬람 교도의 5대 뭐 그런 게 있죠. 그다음 15번입니다. 이슬람교의 건축으로 예배당을 가리키는 용어가 모스크죠. 네, 모스크. 이 모스크의 특징이 일단 둥근 지붕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돔이라고 하고 또 뾰족한 탑들이 세워져 있죠. 양쪽으로. 그다음 16번입니다. 이슬람 교리 영향으로 기하학적 모양이나 식물 모양의 어떤 무늬로 내부를 장식한 사원. 이 모스크 내부에 이렇게 기하학적 모양이나 식물 모양 그렇게 무늬가 장식이 되어 있는 거 보고 아라베스크라고 하고요. 아라베스크.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가 왜 생겼냐면은 여기 교리 영향으로 대체 교리가 어떻길래 이렇게 기하학적 모양이나 식물 모양으로 내부 장식하냐.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 뭐 이렇게 벽에다가 무함마드 그림도 그려놓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그림 못 그리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그림 자체가 또 우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그림 대신에 기하학적 모양이나 식물 모양의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역시 인과관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유가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리 때문에 심지어 무함마드조차도 그 사람 모습을 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7번입니다. 이슬람교의 성지순례 그다음에 상업활동의 영향으로 지리학이 발달해요. 자,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남긴 사람 이븐 바투타죠. 자, 이븐 바투타. 요번 단원에 그 이분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뱃사람 나와서 살짝 이제 뒷부분만 바꿔서 잘못된 선지를 만들어내기 쉬운데 정확히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이 여행기라는 책을 남긴 사람은 이븐 바투타입니다. 그다음 18번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문학으로는 각자의 설화를 모아 재구성한 자, 각자의 설화 모았다. 이거 그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죠. 다음 19번 이슬람 세계는 인도에서 등장한 이거 앞전에 인도 문화권 할 때 불교 및 힌두교 문화권 할 때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숫자 0의 개념을 개발했고요. 그것이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가서 아라비아 숫자 완성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들어갈 거는 아라비아 숫자가 되겠네요. 다음 20번 또 역시 이분자가 들어가는 사람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 신화입니다. 바투타가 아니라 이분 신화가 의학을 집대성해서 쓴 책은 의학전범입니다. 의학전범. 예, 물론 아랍어로 이 책 이름이 의학전범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국말로 번역해서 교과서에 나온 책 이름은 의학전범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확산될 당시에 그런 사회적 배경, 국제적인 배경이 아주 딱 지도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여기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수도로 하는 동로마 제국에서 쭉 이어진 비단침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서아시아 지역에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서로 동서교역로가 잘 되어 오다가 이렇게 비잔팀 제국하고 사선왕조 페르시아 대립이 오래가고 전쟁이 오래갔죠. 그래서 이쪽 교역로가 막히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있는 메디나, 메카가 이제 새로운 교역로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홍해를 거쳐가지고 지중해로 가는 새로운 교역로를 또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사회적 배경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역시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서로 대립해서 동서 교역로가 단절되다 보니까 바로 여기처럼 대립해서 동서 교역로가 단절되다 보니까 있을까요? 단절되다 보니까 새로운 무역로 개척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메카, 메디나처럼 이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 무역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다 그대로 지금 인과관계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면은 자, 물론 딱 보면은 나라 이름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대 세계에서 뭐 부족간의 갈등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딱 말만 봐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네. 그래서 통일제국으로 인정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간의 갈등이 사라질 리가 없죠. 특히 이렇게 5번처럼 소수 귀족이 부를 독점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하는 거 이렇게 그 아라비아 지역이 상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일종의 부작용으로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게 되면 역시 부족간의 갈등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4번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왜 어째서 그 메카하고 메디나가 새로운 그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는가
인과관계 잘 역사 흐름을 연결하면은 이슬람교가 창시된 배경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음 인물이 정립한 종교인데요. 어차피 이 단어는 이슬람교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중간고사나 내신 기말고사는 또 모든 단원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죠. 자, 메카의 상인이었고 아까 전에 메카 봤습니다. 새로운 무역 중심지 상인이었고 610년에 사회 악습과 모순에 대해 고민하면서 명상을 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의 인도로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바로 이슬람교가 되겠죠. 네, 이슬람교. 자, 바로 이 사람은 바로 뭐 말 안 해도 바로 무함마드고요. 1번 우상 숭배 허용했다. 자, 이슬람교 교리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라신을 숭배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까지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내부에 모스크 내부에 이렇게 무함마드 그림 같은 거 못 그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적 무늬 같은 걸 이용한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흐름 잘 교리와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2번 알라신만 숭배하지 그 여러 신들 숭배하는 힌두교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네, 알라신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이슬람 교도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3번 초기부터 메카 귀족도 지지가 아니고 탄압받았죠. 아까 전에 OX 문제 봤습니다. 그 다음 4번 성직자 왕 상인 비아랍인 사이 차별 인정했다. 아니죠. 역시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는 평등이라고 했고요. 5번입니다. 신앙 고백, 예배, 단식, 기부, 메카, 순례. 이거네요. 딱 이게 이슬람 교도의 5대 의무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라신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긴다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또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예배,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동안 라마다 기간 동안은 해가 뜨고 있는 동안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단식, 라마단,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는 거,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거, 바로 이게 이슬람 교도의 5대 의무 여기 다 나왔습니다. 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네, 역시 다음 가식에 나타난 이슬람 왕조, 즉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뼈대를 바탕으로 한 문제네요. 제가 정통 칼리프 시대가 지나고 일단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 건 그 무함마드 사후에 사람들이 합의해 가지고 칼리프를 뽑던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계속 왕조가 나오는데 왕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단 그런 칼리프의 지위를 대대로 세습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왕조라는 명칭이 안 들어오고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 건 자식들한테 세습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칼리프를 뽑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정통 칼리프 시대가 지나고 칼리프 지위를 세습하던 그런 첫 번째 왕조 우마이야 왕조죠. 우마이야 왕조. 네. 일단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일단 바그다드 수도 보겠다. 아닙니다. 자, 바그다드 수도는요 아바스 왕조고요. 우마이야 왕조 수도는 여기 4번에 있네요. 4번 다마스쿠스. 네, 네, 다마스쿠스를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 칼리프주의 세습했습니다. 세습했으니까 왕조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 2번 선지 당과 탈라스 전투를 벌인 왕조는 아바스 왕조고요. 역시. 그리고 3번 이슬람 교도들이 칼리프 선출했다. 세습이 아니고 칼리프 선출한 것이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죠. 그냥 정자만 쓰겠습니다. 이게 딱 4대까지만 이어졌습니다. 4대 칼리프 알리에서 끝났습니다. 5번 메카로 다시 입성한 후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통일했다. 자, 메카로 다시 입성. 자, 원래는 메카의 큰 상인이었다가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옮겨간 바로 헤지라 이후에 다시 또 메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무함마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무함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공동체가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통일했다. 요거까지 같이 또 나온 김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통 칼리프 시대 앞에죠.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무함마드 사후니까요. 네. 그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다음은 7세기, 8세기. 자, 이거 대략 숫자로 말하자면은 600년대하고 700년대입니다. 네, 그때 벌어진 이슬람 세계 사건이다. 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정복지 주민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펼쳤다 하면 이거는 아바스 왕조네요. 그 다음에 750년에 수도를 바그다드로 한 왕조 세워졌다. 자, 바그다드를 수도로 한 거꾸로 했습니다. 자, 이게 정복지 주민 차별 정책 우마이야 왕조.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그다드로 수도를 옮긴 왕조는 아바스 왕조. 그다음 세 번째, 무함마드 사후 4대 이른 칼리프 선출됐다. 이건 아직 세습이 아닙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그다음 리을 최초로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이 이슬람 세력이 통일되었다. 바로 이것이 무함마드 시대입니다. 아직은 왕조나 그런 그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무함마드가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무함마드 시대, 그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또 우마이야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니까요. 리을, 디귿,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5번은요, 각자 용어들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잘 짝지었는지 그걸 묻는 건데요. 쿠란입니다. 기억. 자, 쿠란은요, 이슬람교 사원이 아니고 경전이죠, 경전. 자, 이슬람교 사원은 뭡니까? 그건 모스크잖아요. 모스크.
그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헤지라 성스러운 이주란 뜻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메디나에서 메카로 이주한 사건인데요. 아, 이게 또 그럴듯해 보이죠. 마치 무함마드가 이슬람 교도를 이끌고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거니까 그럴듯하지만 이게 프롬에서 투가 바뀌었습니다. 즉 메디나에서 메카로 이주한 것이 아니고 원래 무함마드 자체가 메카 상인이었다가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옮기고 다시 메카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프롬 투 이거. 그러니까 2번 틀렸습니다. 기억님 다 틀리고 있고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다 칼리프라고 하는 거. 무함마드의 후계자이자 이슬람 세계 지도자, 정치와 종교의 같은 정치와 종교를 같이 겸해서 지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이건 디귿은 맞네요. 칼리프의 의미. 그다음 바그다드입니다. 지금 이라크 수도죠. 네,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고요. 학술, 문화, 경제 중심지로 번영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탈라스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비단길을 장악한 것도 큰 또 기여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리을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맞으니까 5번입니다. 그다음 6번 가겠습니다. 6번 이슬람 세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 즉 무함마드 사후입니다. 무함마드 사후 칼리프를 합의에 의해서 뽑던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아랍인 중심 정책이 실시되었다. 자, 아랍인 중심 정책, 다른 말로 하면 피정복민 차별 정책, 그런 거는요 항상 우마이야 왕조의 또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그 피정복민들도 세금만 제대로 내면은 뭐 이렇게 재산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뭐 크게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근데 정통 칼리프 시대가 얼마 안 갔죠. 네, 그다음 2번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때 칼리프의 독점적 세습이 시작되었다. 즉 왕조자가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우마이야 왕조니까 이 칼리프 지위 세습도 역시 처음 시작이 됐겠죠. 답은 2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네. 3번 보면은 무함마드는 이슬람 공동체 만들 메카 정복했습니다. 즉 메카에서 먼저 메디나로 일단 이주했다가, 즉 헤지라가 있은 이후에 다시 메카로 돌아오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통일했다고 그랬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이 아니어도 중요 관직을 허용하였다. 자, 맞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때는 차별 정책을 폈고, 근데 거기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또 중심이 되어서 아바스 왕조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바스 왕조 때는 아랍인이 아니어도 중요 관직을 허용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바스 왕조는 페르시아인들이 피정복민이었던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 또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왕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도 바그다드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중국 누구랑 싸웠습니까? 당나라하고 싸웠죠.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동서 교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바그다드가 이렇게 정치, 경제,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네,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 페이지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밑줄 친 이 책을 묻는 건데요. 이슬람 교도가 읽는 이 책은 이제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받은 알라의 계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것은 경전이겠죠. 쿠란이 되겠습니다. 답은 쿠란. 자, 물론 2번, 3번, 4번, 5번 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아랍 문화권에서 나온 책들이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저자 같은 경우는 항상 헷갈리니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행기라는 책을 쓴 사람은 이븐 바투타죠. 이븐 바투타. 자, 이븐 바투타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서 여행기를 썼다고 하는데 여행기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행기란 책 제목 자체가 여행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꺾은 표시로 책 제목 자체가 여행기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학전범, 의학을 집대성한 책, 의학전범은 이분 신하가 썼죠. 이분 신하. 항상 이분자가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많이 헷갈리고요. 또 역사 소설, 이 역사책은 또 이분 할둔이 썼습니다. 이분 할둔. 자,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는 설화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특별한 저자는 없겠죠.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관련된 종교인데요. 이 복장을 보더라도 특히 여성들을 많이 제약하는 복장이고, 그래서 요즘 국제적인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특히 이란에서 이제 이런 복장을 착용할 것이나 말 것이나 놓고 상당히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오늘날에는 성직자 칼리프가 있다. 지금 칼리프 이런 거 없습니다. 2번 소고기를 금지하는 식습 습관을 공유한다. 자, 소고기 금지하는 거는 힌두교가 금지하죠. 예. 힌두교가 금지하는 것이고, 이슬람교에서 금지하는 것은 돼지고기죠. 네. 돼지고기. 그 다음 3번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라비아로 전해졌다. 자,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바로 메카 지역에서 무함마드가 창시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인도에서 어디서 시작되어서 아라비아 반도 전해졌다.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는 0을 포함한 아라비아 숫자죠. 네. 0을 포함한 그런
숫자 개념이 아라비아로 전해졌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4번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규범이 있다. 이것이 맞네요. 이슬람 교도 5대 의무 중에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만 음식을 먹는다. 자, 라마단 기간, 해가 떠 있는 기간 여기까지 맞았는데 음식을 먹는 시간은 해가 져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네, 이것만 딱 살짝 틀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9번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슬람 상인들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국으로 도자기, 비단, 종이 수출 요 단원에서 중국 얘기도 나왔고 도자기, 비단, 종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요것도 프로마이스 2가 거꾸로 됐습니다. 자, 도자기, 비단, 종이는요 이슬람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것이 아니고 수입한 거죠. 네, 이 도자기, 비단, 종이가 또 중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거지 않겠습니까? 2번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자 이렇게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는 물론 바닷길도 이용하고 또 육도 당연히 이용하죠. 네, 내륙무역이 쇠퇴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봤지만 아바스 왕조에서 그 탈라스 전투를 통해 가지고 동서교역로 비단길까지 장악을 했는데요. 내륙 무역이 쇠퇴할 리 있겠습니까? 항상 이 이슬람 상인들은 바닷길, 육로 다 활발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3번 화폐로 금은을 사용했고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도 하였다. 이 신용거래라고 하는 게 물건 받음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위상으로 줘도 되는 그런 수표 그런 것들이 또 쓰였다고 했습니다. 요거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파티모 왕조 수도 바그다드가 무역 거점이었다. 자, 바그다드가 무역 거점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바그다드는 어디 수도입니까? 아바스 왕조의 수도죠. 네. 아바스 왕조 수도고요. 이 파티모 왕조라고 하는 건 나중에 그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후에 이제 그와 별도로 다른 그 아라비아 반도 외유 지역에서 세워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사이드 쪽의 왕조인데 아까 전에 그 우마이야 왕조도 나왔습니다만 파티모 왕조는 북아프리카 쪽에 세워진 이슬람 왕조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세워진 이슬람 왕조고 특히 파티모 왕조는 이집트 지역인 카이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카이로 중심. 네. 하여튼 바그다드가 무역 거점인 것은 맞는데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고요. 파티모 왕조는 나중에 가서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세워진 이슬람 계통 왕조가 되겠습니다. 5번 이슬람 제국의 상업활동 제한. 지금까지 이슬람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한 얘기 나왔는데 무슨 상업활동 제한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모순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네, 10번이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 이슬람교도 사원 바로 모스크 안에 있는 내부 같은데 이제 특이한 명칭이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미흐랍이라고 하는 건데 미흐랍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 모스크의 예배실에 있는 거죠. 네. 이슬람 사원 모스크의 예배실에 있는데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아치형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스크의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이슬람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 맞고요. 2번 무함마드 그림 벽화가 내부 곳곳에 그려져 있다. 이것도 은근히 함정이 되겠습니다. 이슬람교도 사원이니까 당연히 무함마드 그려져 있겠지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슬람교도 기본 교리가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무함마드 같은 아무리 이슬람교를 창시한 분이라 하더라도 사람 모습을 한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대신 그러다 보니까 여기 5번처럼 식물 모양 문이나 기하적 모양을 이용해서 내부 꾸밀 수밖에 없는 즉 이거 보고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게 되는 이렇게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외부는 뾰족한 탑과 둥근 지붕 도무로 구성되었다 맞고요. 4번 이슬람교 예배 장소, 집회 교육위원 장소 역시 맞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본 교리, 우상 숭배 금지 그러니까 무함마드조차도 사람 모습으로 그릴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 모양이나 기하적 모양을 이용해서 내부를 꾸미는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전했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갑니다. 11번, 네, 이슬람 세계 문화 각 분야별로 짝지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인데 1번 건축 모스크 맞고요. 2번 산문과 설화문학 발달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특히 이 설화문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그랬죠. 3번 화학, 연금술의 연구 과정에서 발달했다. 자,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금속들을 모아가지고 정확히 근거가 있는 과학 원리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툭딱 하다 보면은 금이 만들어지겠지 하고서 이렇게 금속들을 모아서 금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 그런 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용어로 쓰여 있는 알코올
알코올, 알칼리 이렇게 알자가 들어가는 이런 화학 용어들이 바로 이슬람 세계 문화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저술 연구.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저술 연구를 이슬람 사람들이 할 리가 있나 했는데 맞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술을 이슬람 사람들이 아랍어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아랍어로 연구를 하고 오히려 또 거꾸로 그 연구 결과가 또 유럽 지역으로 전파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한 이븐 할둔이 여행기 지필. 자, 여행기 2분까지 맞는데 이거 틀렸죠. 이분 할둔이 아니고 이분 바투타였죠. 이분 바투타. 자, 그러면 이분 할둔이 쓴 책은 아까 뭐겠습니까? 아까도 그 7번에 나왔던 거요. 네. 이분 할둔이 쓴 책은 역사 소설이었습니다. 역사 소설. 자,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이분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분 바투타는 여행기, 이분 할둘은 역사소설, 그리고 이분 신하는 의학전범. 이렇게, 네. 이분자가 들어가는 3명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네. 12번 갑니다. 12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슬람 문화의 특징인데요. 아, 지금 또 나왔습니다. 이분 신하 의학전범을 지어 의학을 집대성하였다. 자, 이건 지금 틀린 선지 같은 거, 틀린 문장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 집대성,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시켰다. 특히 0이라는 개념은 인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지로 개념. 그 다음 세 번째, 바그다드 등 여러 곳에 천문대가 세워져서 천문을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의학, 뭐 수학, 뭐 천문, 이런 것들, 요건 완전히 국어 문제예요. 이거 봐봐, 바로 이걸 다 합하면은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이지 않겠습니까? 답은 2번이네요. 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의학, 수학, 천문학 원하는 거니까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 발달했다. 답은 2번이고, 그래도 혹시나 나머지 산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인도 불교를 수용할 리가 있나요? 인도에서 이렇게 수학 관련해서 수용한 거는 영의 개념, 지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개념. 그 다음 3번, 유럽보다 신학이 더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자, 이슬람 세계에서 신학을 그리스도교 관련한 신학을 연구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유럽 근대과학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졌다가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이슬람 문화에서 발달한 자연과학이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 근대과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즉 앞뒤가 틀린 거죠. 네, 앞뒤가 틀렸습니다. 5번, 이슬람 고유의 폐쇄적인 국풍문화. 자, 국풍문화 바로 앞전 단원에서 봤습니다. 일본 헤이안 시대에 더 이상 당나라의 그 선진 문물을 배우려고 한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고 이제 더 이상 그만두고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그걸 가리켜서 국풍문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문자인 가나 문자도 그때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네, 앞단원 보고서까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다음 고난도 문제 갑니다. 네, 13번인데요. 이거는 각 이슬람 정치적인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영토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하고 뭐 누구를 멸망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즉 가나스탄 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인데요. 자, 기억 이 가하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가하 시대 정복지가요. 이게 632년까지인데 이게 초록색 빗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여기 메디나하고 메카가 여기 표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함마드가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 때 이렇게 메디나로 일단 잠깐 이주했다가 밖에 피해서 이주했다가 다시 메카 돌아와서 메카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통일했다고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 시대는요, 632년까지 이 시대가 바로 무함마드가 이끄는 시대였고요. 무함마드가 이끄는 이슬람 공동체 시대. 그 다음 나 시대 보겠습니다. 나 시대가 661년까지인데요. 바로 무함마드 사후에 정통 칼리프 시대죠. 칼리프를 합의해가지고 선출한 시대입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상당히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이렇게 즉 서아시아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있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이 시기에 멸망시켰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가 정통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하면 딱 여기 영토, 여기 경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페라고 쓰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50년까지인데요. 이제 이 750년까지 왕조 정복제가 지금 녹색 테두리입니다. 녹색 빗금이 아니고 녹색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 반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북아프리카 또 여기 지금 스페인 있는 지역 이베리아 반도까지 차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영토를 크게 넓힌 시대가 우마이야 왕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우마이야 왕조 시대입니다. 우마라고 쓰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시대.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 때 가장 영토를 넓혀서 여기 보듯이 이렇게 이집트가 있었던 북아프리카 지역 다 포함했고요. 여기 심지어 튀니시 지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도 있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지역까지 상당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일단 기본 개념을 잡고 짝지어 보겠습니다. 1번 가, 헤지라가 일어났다. 맞죠? 그 무함마드가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이동한 사건 바로 헤지라 맞고요. 그다음 니은입니다. 사선 왕조 페르시아 멸망시켰습니다. 즉 정통 칼리포 시대. 이 바로 요 지역이 지금 빨간색 테두리 있는 바로 요 지역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 지역이었죠. 맞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네요. 정통 칼리포 시대. 그다음 디귿 시아파 세력을 이용해 왕조 열었다. 아까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그 시아파 세력을 이용해 왕조를 열은 데는 아파스 왕조라 그랬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그다음 리얼입니다. 아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중요 관직을 허용했다. 즉 차별 정책을 안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우마이야 왕조는 차별 정책을 폈죠. 네. 이렇게 아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중요 관직을 허용한 것은 아파스 왕조고요. 여기는 지금 리을 다는 지금 아파스 왕조가 아니고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기역 니은이네요. 좀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짝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같이 세 가지씩으로 같이 엮으면 진짜 이게 모든 선지를 완벽하게 알지 않는 답을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역시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자 무함마드가 이끌던 그 이슬람 공동체 시대에는 일단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통일했고요. 그다음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사선 왕조 페르시아 멸망시켰고요. 우마이야 왕조 시대 때 영토를 가장 넓혀서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그다음 14번 가겠습니다. 네, 14번 이슬람교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 요것도 이제 옳은 거 두 개를 딱 지는 겁니다. 기역입니다. 성지 순례와 교역로 개척 과정에서 지리학과 역사 발달했다. 요거 맞겠네요. 그래서 뭐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또 뭐 이븐 할둔의 역사 소설 그런 책 아까 나왔었고요. 닌 쿠란 경전이죠. 또 나왔네요. 여러 언어로 번역이 아니고 번역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니은 땡이고요. 디귿 이슬람교에서 상업병을 부정적으로 여길 리가 없죠. 네, 계속 지금 봤지만 이슬람 지역에서 상당히 상업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리을 이슬람교에서는 기하학적 모양, 식물 무늬 등을 배열한 아라베스크로 모습을 장식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를 금지해서 우상숭배를 금지해서 심지어 무함마드조차 사람 모습을 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기역 리을이니까 답은 기역 리을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서술형 문제 가겠습니다. 네, 서술형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가가 이슬람교의 삶과 이슬람교 전파 지역의 언어에 미친 영향을 각 서술하시고 있습니다. 언어에 미친 영향입니다. 언어 미친 영향. 자, 요 가 빈칸 쭉 보면은 무함마드가 신에게 받은 계시를 정리한 특히 뭐 천사 가브리엘부터 알라의 계시를 적었다고 하는 그런 책이죠. 바로 쿠란입니다. 쿠란. 경전 쿠란이 되겠습니다. 쿠란은 이제 여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실천해야 될 규율이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쿠란이 이슬람 교도의 삶하고 또 그 전파 지역의 언어에 미친 영향 잘 키워드를 섞어서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경전 쿠란이고요. 쿠란은 즉 이슬람 교도한테 종교 의식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까지도 규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쿠란은 원칙적으로 번역이 금지됐죠. 다른 말로 번역이 금지됐으니까 이슬람교 전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그게 언어에 미친 영향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네, 16번 갑니다. 네, 16번 먼저 가나부터 먼저 용어를 쓴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서술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는요, 바로 이슬람교 사원이죠. 바로 둥근 돔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모스크. 나는 바로 이게 무슨 무늬하면 바로 아라베스크 무늬죠. 이게 사진이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뭐 식물 모양하고 기하학적 모양을 이용한 지금 내부 무늬를 좀 꾸민 것입니다. 이건 아라베스크 무늬고요. 아라베스크. 자, 이제 2번 서술형을 써야 되겠습니다. 위 나 무늬, 즉 아라베스크 무늬네요.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는 원인을 이슬람교 교리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계속 객관식 문제 풀면서 계속 봤던 겁니다. 네, 바로 이슬람교 교리가 우상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이죠. 네, 그걸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슬람교에서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무함마드 같은 사람 모습을 그리면 안 되고 대신 기하학적 모양이나 식물 모양의 아라베스크 무늬를 이용해서 사원 내부를 꾸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마지막 문제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가 유럽에 끼친 영향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페르시아와 인도의 학문을 받아들여 과학이 발전하였다. 특히 자연과학의 발전이 두드러져 화학, 의학, 천문학, 수학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 이것이 유럽에 끼친 영향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발전한 자연과학은 유럽에 전파되어 유럽 근대입니다. 근대, 중세가 아니고 근대입니다. 네,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 근대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잘 답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